안녕하십니까. 우리 혁명 20일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앵그리블루 회원 여러분, 지난 주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9월 6일 어제 개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룬 주요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룬 그 안건은 크게 5가지 사항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앵그리불 회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건 내용은 현재 공석 중인 우리 혁명 20일 대구시 지부장 선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임 지부장께서 사임 의사를 밝힌 지 이제 2주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후임 지부장을 서둘러서 선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이번 주에 후임 지부장 적임자를 이제 물색을 해서 후임 지부장을 이제 일단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서 정식적으로 대구시 지부장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최고위원회의 안건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3차 플래카드 내용과 전단 내용을 이제 확정 짓는 안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플래카드는 2가지 종류, 하나는 위드 코로나 반대, 다른 하나는 가짜 평화 프로세스 반대하는 플래카드 2가지를 각각 500장씩 제작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와 관계된 플래카드 내용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단지 내용도 확정하여 곧 주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추석 연휴가 이제 있다 보니까 택배 운송에 지금 많은 지장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앙당에서 플래카드와 전단지 이제 제작을 주문을 하면서 택배 회사 이제 택배 배송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추석 이후 추석 연휴가 지난 9월 말까지는 이게 택배 배송이 예치 못하다는 이제 연락을 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전단지와 플래카드를 9월 13일 내지 14일에 이제 출고를 할 예정인데 출고를 할 수 있는 어떤 택배 차량이 지금 예치 못한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의 좀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 이제 수도권 지역의 이제 당원 동지 분들께서 플래카드나 전단지를 이제 좀 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나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 분들은 각 시도 지부장님들에게 그런 상황을 좀 말씀드려서 플래카드나 전단지 배송에 좀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좀 거리가 먼 영남, 호남, 충청 지역은 저희 중앙당에서 직접 이제 순회하면서 전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도 지부장님께서는 이런 사정을 좀 감안하셔서 제3차 블랙카드 및 전단지 수요량을 각 시도 지부별로 가급적 빨리 좀 파악을 하셔서 중앙당에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현재 여당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출 전당대회와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 국민의동당 내부 내분 사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난 주말에 이제 충청 지역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재명이가 이낙연을 예상을 뒤집고 여유 있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충청 지역 투표 결과를 놓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투표 결과와 문재인 정권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였습니다. 뭐
사실 그 문재인과 이재명은 지금 뭐 거의 뭐 앙숙인 관계로 지금 다 지금 그 알고 있는데, 물론 정치란 것이 뭐 어제의 적이 뭐 오늘의 동지가 되고, 뭐 오늘의 동지가 뭐 미래에 또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그 정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문재인과 이재명이가 앙숙이었지만은 이번 충청 지역 투표 결과를 봤을 때 문재인과 이재명이가 다시 좀 그 타협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의견도 일부 있었고, 그리고 충청 지역의 어떤 그 투표, 그러니까 그 당원 투표 숫자가 더불어민주당 그 전체 유효 투표 숫자의 그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그런 관계를 그 예단하는 것은 좀 성급한 그 판단이라고 이제 말씀하는 그 최고위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충청 지역의 그 더불어민주당 그 대선 후보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뭐 당 대표님께서도 이제 일단은 이 결과는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떤 문재인과 이재명과의 관계가 어떤 구체적인 단계에 그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고, 다음 주 토요일 날에 이제 그 진행되는 그 당원 투표를 통해서 그 결과를 보고 이제 어떤 그 문재인과 어떤 이재명과의 어떤 그 관계를 좀 그 예상 그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른 최고위원 말씀은 지금 이낙연 그 후보 측에서는 지금 특히 호남 지역을 위주로 해서 일종의 뭐 간변 그 단체 성격의 조직을 그 지금 그풀 가동해서 지금 조직표 그 동원에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그 이재명과 이낙연의 어떤 그 투표 결과를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뭐 좀 예상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의견도 그 나왔습니다. 다음은 그 여야 그 대선 그 향배와, 그리고 그 대선 관련 우리 당의 그 선택과 집중에 대한 그 의견을 이제 교환했습니다. 현재 그 먼저 국민의 동당 내부 사정을 이제 보면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숫자 자체가 지금 뭐 그 난립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그 후보들 간에 그 역선택 그 방지 문제로 인해서 후보들 간에 사실 뭐 좀 이전투구 양상으로 지금 그 서로 간에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야당의 내분으로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난립한 후보들 중에서 몇몇은 이거 위장 후보가 아닌가.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이제 침투시킨 일종의 간첩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되는 사람이 그 한 서너 사람이 지금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뭐 지금 그 윤석열 후보 말고 요즘 최근에 그 좀 뭐 여론조사상으로 좀 그 많은 지지율을 뭐 얻고 있다는 홍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신문 이제 기사를 보면은 20대층의 어떤 지지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 호남표의 어떤 그 지지가 많다. 그런 것들이 과연 그 실제 그 여론조사의 결과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회의감을 지금 갖고 있고, 한편으로 이런 것이 일련의 그 어떤 공작 정치의 그 연장선에서 이런 여론조사의 그 발표를 좀 그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의견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당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문재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임기 그 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권 장악력이 그 임기 초와 거의 뭐 그 비슷한 어떤 그 그런 그 정권 장악력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도 그 어떤 그 문재인 정권 측에 그 협조하는 그 어떤 그 세력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이제 의견도 이제 내셨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그 최고위원들께서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좀 하고 있고, 사실 그게 지금 우리가 가장 그 염려하고 있는 그 어떤 상황입니다. 사실 국민의 동당을 한편으로 혐오 수준까지 그 갈 정도로 이제 국민의 동당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좀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한다면은
그나마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마음에서 지금 어떤 비판적인 일종의 비판적 좀 지지를 뭐 일부 보내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난립한 후보들이 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제대로 된 투쟁력이 있고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가 이제 국민의 동당 후보로 선출이 되어 문재인 정권 측의 후보와 그 일전을 만약에 벌이게 된다면은 우리 혁명 21에서도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말씀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뭐 국민의 동당을 이제 비판하고 때로는 이제 경멸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려서 좀 내부적으로 좀 추스리고 단합해서 좀 제대로 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면은 우리도 그나마 좀 어떤 국민의힘당을 정책적으로, 물론 정책적 공유를 해야만 이제 지원의 어떤 명분이 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정책적인 어떤 공유와 제대로 된 대선 후보가 나온다면은 혁명 21에서도 지금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났습니다. 사실 우리 혁명 21 당원은 지금 어떤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런 당원들은 사실상 뭐 종이 당원이라고 봐야 되고, 우리 혁명 21 당원은 실제로 실천하고 어떻게 보면 싸우는 당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혁명 21 당원 한 사람이 다른 당 당원 뭐 10사람, 20명보다도 훨씬 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전투력을 만일 국민의 동당이 정신을 차려서 어떤 문재인 정권 교체에 이제 최선을 다한다면은 우리 전투력이 강한 혁명 21 당원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뭐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안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뭐 제가 지부장으로 있는 경기도 지부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난 주말에 우리 경기도 지부에서는 가짜 평화 반대 시위를 경기도 안양 이제 중심가에 있는 중앙공원 일대에서 가짜 평화 반대 플래카드와, 그리고 우리 부동산 국가적 주택 공급 이제 플래카드를 한 30장 정도 주변에 이제 안양 중앙공원 일대에다 저기 설치하고 거기서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당원 당원과 서울의 일부 당원께서 이제 참석을 해주셨고, 약 20여 분 정도 참석을 좀 하셔서 5시간 정도 시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이라서 약간 좀 미숙한 면도 있었는데, 이제 이런 행사를 이제 하면 할수록 계속 이제 더 가다듬어서 더 좀 잘할 수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이제 안양에서 이제 가짜 평화 반대 시위를 했는데, 다음은 이제 저희가 현재 예정하고 있는 지역이 수원, 안산, 평택 이 지역에서 이제 가짜 평화 반대 시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책임자님과 그리고 이제 플래카드스 분들과 좀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중 시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하는 집중 시위는 오후 6시부터 1시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추석 연휴가 지나면은 이제 날씨가 그때는 좀 선선하고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니까 집중 시위를 주 2회, 현재 예정으로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집중 시위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 당원 여러분과 앵그리 블루 회원분들께서 좀 유념하실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내년도 이제 대통령 선거일이 3월 9일입니다. 3월 9일인데 이 선거법상 대통령 선거 180일 까지만 어떤 정당 홍보물에
당 대표 이름이 있는 홍보물을 이용할 수가 있고 180일 그 이전부터는 그 정당 홍보물에 당 대표 이름이 적혀 있는 홍보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은 그 어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이라든지 뭐 심하면은 형사 처벌을 받는 걸로 지금 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당원 그 동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는 그 선거 내년도 대통령 선거일이 3월 9일이니까 그 180일 그 환산을 하면은 9월 9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우리 당 대표님의 이름이 그 나와 있는 홍보물을 이제 사용하시고 금요일이 지나면은 우리 당 대표님 이름이 나와 있는 홍보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 그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좀 그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갖고 계신 그 전단지에 당 대표님 이제 이름이 모두 다 지금 그 나와 있습니다. 이 전단지는 9월 9일까지 그 가능한 그 이제 배부를 그 다 해서 그 남는 그 전단지를 뭐 어떻게 뭐 버린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그 제20회 최고위원회의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앵그리 블루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